자, 그러면 이제 뉴스를 설명드릴 텐데, 자, 뉴스로 갈게요. 자, 오늘의 메인 뉴스는 요게 되겠네요. 지금 보시는 플렉시 FX라는 호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자, 일단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이 부분을 볼게요. 자, 확실하게 선언을 하죠. 보면은 we do hold, 그러니까 강조하게 두까지 썼어요.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XRP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하고 두까지도 대문자로 적었습니다. 되게 강조하고 싶었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플래시 FX라는 업체는 좀 이따 어떤 업체인지 같이 볼 건데요. 일단은 이 업체는 첫 번째 XRP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어요. 대문자로 두라고까지 이제 조동사를 넣으면서. 그리고 나서 오퍼링 제공한다. 이거 호주 달러 얘기합니다. AUD는 호주 달러. XRP 컨버전 온 레저에서. 그러니까 XRP야 ADU 호주 달러인데 뒤에 플래시 FX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플래시 FX라는 업체에서 IOU로 만든 호주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온 레저는 바로 XRP 레저 상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저 상에서 이 컨버전, 교환을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죠. 1번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직접 XR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어떤 업체인지는 곧 볼 거예요. 1번 첫 번째 팩트 확인된 거, 공식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확인된 거는 직접 XRP를 들고 있고, 2번은 온 레저에서, 그러니까 XRP 레저상에서 이 본인들이 IOU로 만든 호주 달러랑 XRP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 플렉시 FX가 뭐 하는 업체인지 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드니 돼 있는 거 보면 어느 나라인지는 확실히 압니다. 호주죠. 자, 호주예요. 갑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알기 쉬워요. 딱 대문자만하게 나왔죠. 국제 돈 송금 딱 나오잖아요. 인터내셔널 머니 트랜스퍼. 예, 그리고 아래 바로 또 나오죠. 호주 달러를 미국으로 USD 달러로 보내는 거.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송금 그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예요. 은행은 아니니까. 송금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호주에 있는 송금 업체가 지금 두 개를 얘기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XRP를 직접 보유하고 있대요. 송금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보유해서. 두 번째는 XRP 레저상에서 이제 호주 달러인데 본인들이 발행한 호주 달러와 XRP 교환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트위터 돌아가서 볼게요. 요 두 번째 게 아마 이 두 번째 내용이 아리송 하실 텐데, 이 얘기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리플 게이트웨이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게이트웨이에서는 IOU라고 그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법정화폐든 그거를 증서를 만들 수 있어요. 본인들이 발행했다는 증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디테일한 예를 들게요. 호주 달러를 본인들이 호주 달러로 100개를 발행해요. 100달러를. 그죠? 그래서 이거를 B라는 사람이 사들여요. 얘네한테서. 또는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돈을 송금 받았는데 이거를 받았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 사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이걸 주던지 간에 B가 소유했다고 가정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에 숫자랑 이 가치가 적혀 있잖아요. 호주 달러라고. 그리고 발행인은 요 플래시 FX라고 여기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B가 이걸 들고 있으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얘한테. 내놔. 호주 100달러 너희가 이 증서에 너희가 발행한 건데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으니까 호주 달러로 내놔라. 호주 달러 100 이거 내놔라 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일종의 수표 같은 거예요. 수표 같은 건데 이런 IOU를
이제 XRP랑 교환하는 거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게이트웨이를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지금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XRP를 직접 첫 번째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XRP를 직접 보유해서 이거를 뭐 미국에 보낸다고 하면 바로 USD로 변환하거나 또는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한국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설명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XRP를 직접 쓴다는 거예요. 보유했던 거를 해당 국가로 송금할 때 이제 아마 암호화폐 거래소를 쓰겠죠. 쓰던지 아니면 본인들 게이트웨이에서 이런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로 교환을 해서 이렇게 송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은 뭐냐면은 게이트웨이를 직접 운영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안에서 XRP 물량을 확보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2번은 이제 정황상 높은 확률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정황상 굳이 이거를 그냥 XRP를 직접 보유해서 송금만 할 거면은 자기들이 오픈마켓에서 사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게이트웨이를 직접 요 교환상을 제공해서 운영하는 거 보면은 스스로 여기 안에서는 마켓 메이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다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나라의 법정화폐로 바꾸면은 이게 점점 수량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확보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방법도 있지만 얘네가 이 게이트웨이를 직접 운영하고 요 거래상을 제공하는 거 보면은 요걸로 이제 물량을 확보하는 걸로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확보하냐면 마켓 메이커를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 달러 갖다가 XRP를 팔아서 호주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 메이커 주문을 걸어놓고 이 기다리는 거죠. XRP 팔아서 호주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얘네한테 팔아서 XRP 팔아서 호주 달러로 바꾸면 얘네 호주 달러 주고 XRP 수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메이커 주문은 항상 그거죠,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설명드려야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시장 가격보다 낮게 해서 이득을 보면서 바꿔낼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제가 오더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죠. 자,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걸 사겠다는 거죠? XRP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이쪽은. 지금 같은 경우는 빗소를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거래소죠. 그러니까 페소를 여기 주문을 걸어놓은 이 페소 가격으로 XRP를 사겠다는 거예요, 하나를. 그죠? 네. 물론 수량을 더 많이 걸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단가 하나하나를 보면은 요 가격으로 이제 한 개 주문 걸면 XRP 하나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죠? 계단 가격을 요걸로 사겠다는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뭐냐면 플래시 FX가 게이트웨이 그 분산화 거래소를 하는 거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본인들 여기다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시장 가격은 여기 중간이잖아요. 중간인데 그 아래에서 사겠다는 거죠. 시장 가격보다 더 낮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바꿔내는 걸. 그래서 이득을 보면서 바꿔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쓰는 거죠. 송금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황상.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보면 제가 사실 이 플렉시 FX를 한 게 이 트럼프 아저씨 요거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저씨가 저를 여기다 태그를 걸었어요. 저를 갑자기 왜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갔지? 중간에 저를 태그를 걸어갖고 제가 알 수밖에 없었어요. 요 그림인가?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알림이 무진장 많이 와 있더라고요. 알림이 한 몇백 개가 와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저를 태그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알게 됐고요. 일단은 제가 알게 된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고 아무튼 이 흐름을 보면은 주의하실 게 외국에서도 좀 정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스왑하는 거.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스왑해서 아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플래시 FX. 지금 같은 경우는 플래시 FX가 이 호주 달러를 IOU로 만든 거 있잖아요. 수표가치 증서로. 이거랑 그 호주에 있는 은행들 안에 있는 호주 달러랑은 다른 거예요. 이게 이 꼴이 아닙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IOU 된 거를 보내요. 어디다 보낼까요? 뭐 아무튼 요거 아까 B라는 사람이 받는다고 예를 들었잖아요. B라는 사람이 이걸 들고 있어요. 플래시 FX가 IOU로 발행한 거. 근데 이게 물론 그만한 가치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그만한 가치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갖고 있다고 이거 갖다가 호주 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거래가 되나요? 요거 갖다가? 안 돼요. 이거 호주 달러로 바꿔내야 돼요. 얘네한테 요구해갖고 호주 달러 내나 해야지 그 실제 은행 계좌에 있는 호주 은행 계좌에 있는 이 호주 달러 같은 거를 받아서 음식점이든 아니면 뭐 호주 내에서 가전제품을 사든 아무튼 호주 달러가 먹히는 그 영향력 있는 지역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제품, 제야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이걸로 뭔가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든지. 이거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리플사가 최초의 그거예요. 그 리플과 XRP에 대해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사가 얘기한 거 리플사의 최초 접근 방식이 뭐죠? 데이비드 슈왈츠나 이런 거를 말을 많이 보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그냥 XRP 레저상에서 모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을 만들고 XRP라는 네이티브 에셋을 만들어 갖고 은행들이 직접 여기 안에서 퍼블릭하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접근 방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리플사 임직원들이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은행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은행들이 직접 XRP 레저상에 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해버리면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돼요. 은행의 정보가 노출이 되고. 왜죠? XRP 레저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그 아까 트랜잭션 봤잖아요. 어느 계정에서 얼마나 큰의 자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게 다 나와요. 누구나 조회할 수 있어요. 우리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원하면 어느 시기든지 어떤 장소에서든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라이버시가 깨져요. 프라이버시 깨지면 안 되죠. 은행에 있는 고객들의 거래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리플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을 했죠? 대략 한 2016년 전후로 해갖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뭐를 만들어내죠? 엑스커런트. 페이먼트 시스템 따로 만들어내요. 페이먼트가 바로 이런 거래 내역이 담기는 거잖아요. 제가 청구서 같은 개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만든 거예요. 은행들만 폐쇄적으로 쓸 수 있는 거. IRP 레저가 탑재되어 있는 이 엑스커런트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은행한테 보급했고 이거는 은행이 오케이를 했죠. 왜냐면 퍼블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리플사가 문제는 뭐예요? 본인들의 비즈니스 꼴은 세틀먼트잖아요. 그럼 세틀먼트 문제를 해결되잖아요. 이 엑스커런트 페이먼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죠? 엑스라피드. 바로 세틀먼트 하는 거죠. 실제 돈 움직이는 거. 당연히 왜 XRP를 쓰게 만들었죠? 리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XRP를 세틀먼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해낸 거예요. 페이먼트는 폐쇄적으로 만들어주고 세틀먼트는 XRP를 이용하긴 해야 되는데 은행이 직접 XRP 레저상에 계좌를 만드는 거는 본인들이 싫다고 하니까 내역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하게. 지금 설명드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유는 더 있습니다. 기존까지 많이 말씀드린 은행이 직접 XRP를 보유하기에 좀 뭔가 가격 변동성이 많으니까 이런 리스크 싫다. 그러면은 너희 보유하지 마. 간접적으로 그 리스크를 마켓 메이커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단타 치시는 분들,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주. 그 사람들한테 변동성 리스크를 넘기는 거예요. 은행이 직접 리스크를 안지 마라. 너희는 필요할 때만 딱 쌌다 팔아. 그러면 되잖아. 3초 내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용하고요. 또 하나는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리플사는 정말 가만히 보면은 정말 비즈니스 모델 잘 짰어요. 저도 감탄을 매번 하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이렇게 양쪽 국가 있잖아요. 여기가 미국 쪽이라고 하고 여기가 멕시코 쪽이라고 해봅시다.
항상 이 국제적인 송금할 때, 국제적으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다른 법정 화폐, 보통 이제 국경 간의 법정 화폐 다른 거 쓰니까 그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은 지금 그림처럼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갈 때 이거 법정 화폐 바꿔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막 일주일도 걸리고 그런 거잖아요. 중간에 수수료도 많이 붙고. 그리고 환거래 은행인, 그러니까 환거래 계약 베이스로 해서 뭔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상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XRP 레저상에서 이동하는 건 3초면 되잖아요. XRP라는 네이티브 에셋은. 그러니까 이 장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국경을 한 번에 넘어요. 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취인 돈을 받는 쪽은 페소로 받고 싶어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아마 최초에 이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 고민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걸 이용하죠? 암호화폐 거래소. 네. 여기에서 유동성도 공급받고 유동성도 항상 있어야지 어떻게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마켓 메이커들이 유동성을 제공해 주잖아요. 이 페소에 대한 거. 네. 제공도 하고 동시에 이 유동성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멕시코 요걸로 바꿔내면은 이 국내 구간은 돈이 이동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딱 알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시중은행들끼리 계좌 이체를 할 때 뭐 하루 걸리나요? 제가 지금 당장 뭐 카카오뱅크 같은 거 켜갖고 여기 계신 누군가 어떤 분에게 계좌 이체 딱 누르는 순간에 1초면 갑니다. 수수료도 없어요. 이 국내 구간에서 돈 움직이면 너무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 이미 멕시코로 넘어온 상태잖아요. 여기 안에서 바꿔내고 이 구간 안에서 보내는 거는 그렇게 손쉽게 돈도 안 들고 보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100% 활용한 거예요. 가장 문제되는 구간만 블록체인을 활용하겠다. 이랬을 때 장점은 고객의 정보도 노출이 안 되죠. 은행들이 싫어하는 거 안 되죠. 그리고 국내 구간을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문제되는 부분만 XRP 레저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고 국내 구간은 문제가 없으니까 요 점을 활용해서 바로 돈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한 거죠. 굉장히 잘 짠 거예요, 그림을.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요. 아까 지금 리플사의 전략 변화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아까 2016년 이렇게 엑스커런트와 엑스라피드 만들기 전, 2016년 전쯤이겠죠. 리플사가 그냥 XRP 레저에 바로 들어오라, 은행들이 들어오라고 전략 세웠을 때는 그 은행들이 게이트웨이를 하라는 의미였어요. 기존 전략이.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또 페이팔 관련해서 페이팔이 테메노스에 T24를 채택했다는 소식 때문에 환희에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X입니다. X예요. 이거는 희소식이라고 아직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테메노스 T24라는 거, 이거 리플사 관련 있다는 증거가 2016년에 데모 영상이 있죠? 근거가. 그 데모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렸죠. 이때 쓰는 게 게이트웨이예요. 블루젤이라는 업체가 테메노스한테 제안해서 이 솔루션을 제공한 게 리플 게이트웨이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 계속 드렸죠. 지금은 안 쓰는 실패한 전략이에요. 리플 게이트웨이를 통한 이 수합은. 쓸 수가 없어요.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플사가 버린 방법입니다. 버린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이 테메노스 T24 근거 영상 이 2016년 데모는 게이트웨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이거를 버리고 리플사에 요걸로 바꿨으면은 오케이. 좋은 소식 오케이. 하지만 여전히 이거를 쓰고 있으면은 리플사가 버린 전략입니다. 이거 채택해도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리플 게이트웨이는. 예. 꽝이에요. 말짱 꽝.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이에 변화된 게 없다면은 그냥 헛소식이에요. 페이팔이 뭐 T24 선택했든 안 했든 우리한테 도움이 하등 안 돼요. 다만 그동안에 바뀌었으면 오케이인데 리플사에 바뀐 전략에 맞게 얘네도 바꿨으면 오케이인데 아직 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디에도. 네. 그러니까 그 점이 확실한 정보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거를 나온 김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